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최근 갤럭시 S22 이 시리즈에서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죠. 저도 핸즈온 영상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면서 뭐 화질이라던가 이런 색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밝을 때 당연히 잘 나옵니다. 그래서 뭐 밝을 때 사진이나 영상 또는 뭐 색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만 짧게만 다뤄드리고, 특히 이 야간 모드랑 이 흔들림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저도 자료를 수집하면서 몇 가지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흔들림에 대한 이슈는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앞서서 제가 기존에 S21 울트라가 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플러스 실사용 유저라서 따로 울트라 모델은 없어요. 그래서 기존 작 이 S21 시리즈와의 비교는 사실 1대1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당연히 최고 사양과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최고 사양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이폰 13 프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랑 이 22 울트라랑 비교를 하면서 이거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좋네요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. 오히려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완전 최상위 모델이 아닌데도 아이폰 13 프로가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아마 뭔가 있다는 거겠죠? 그럼 바로 갈게요. 자, 먼저 가벼운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밝을 때 사진 퀄리티랑 뭐 영상 그리고 색감 차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사실 밝을 때 사진은 웬만하면 한 2년 전쯤 모델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물론 일부분 확대해서 보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은 좀 티가 나지만 뭐 이런 카페에 가서 뭐 음식을 찍거나 이런 일상 사진을 찍고서 쭉 넘기면서 보는 정도, 뭐 요 정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색감도 취향 차이의 영역이라서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뭐 SNS에 올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색감 정도 보정은 충분히 다들 하실 거예요. 뭐 음식 사진이나 아니면 뭐 셀카 뭐 이런 것도 뭐 보정을 하거나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 볼 정도로만 확인하고 갈게요. 색감을 살펴보면은 기존과 좀 달라졌어요. 원래는 아이폰은 좀 노란 색감, 그리고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퍼런 계열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, 뭐 실제 색감은 아이폰이 가깝다 이런 말을 보통 들어왔죠.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좀 상황에 따라서 반반이었습니다. 낮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갤럭시가 오히려 노란 색감이었고 오히려 아이폰이 더 화이트 밸런스가 더 파랗게 찍힌 경우가 많았어요. 그리고 반대로 어두울 때 밤에 찍을 때는 오히려 갤럭시가 더 파란 색감, 아이폰이 노란 색감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찍혔어요. 오른쪽에 아이폰은 약간 먼지 묻은 것처럼 좀 색이 빠져있죠. 뭐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원래 이 영상은 손떨림 방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찍어본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? 아마 하늘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. S22 울트라에서 찍은 화면보다 아이폰에서 찍은 하늘이 더 푸르고 화사하게 담긴 것 같아요. 1, 2년 전 모델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보통은 갤럭시에서 조금 더 하늘이 좀 쨍하게, 조금 더 푸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평이 많았었죠. 그런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명부 쪽 디테일이 더 먼저 보이더라고요. 먼저 이 건물 벽돌 쪽을 자세하게 보면은 벽돌이 하나하나 질감이 살아있는 이 아이폰 결과물과는 좀 다르게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건물은 좀 벽돌이 날라갔죠.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아이폰 뒤에 있는 건물도 요 흐리지만 형태가 분명한 데 반해 이 22 울트라로 찍은 거는 약간 하늘과 또 구분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아마도 추측을 해보자면 S22 울트라에서는 이 밝은 하늘과 그림자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도로 쪽 이 차이로 인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넓은 화면에서 찍힌 화면을
처리하는 능력이 아이폰 13 프로보다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 아래쪽 어두운 부분에 조금 더 밝기를 맞춰가지고 윗부분이 날아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조도 결과물과 손떨림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저조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이번 S22 시리즈 굉장히 저조도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죠. 그래서 한번 이 결과물을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게 바로 S22 울트라와 아이폰 13 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찍은 결과물이에요. 암막 커튼을 치고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둘 다 굉장히 밝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아이폰 13 프로는 전체적으로 밝은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이 책상의 나뭇결, 이런 무늬를 보거나 아니면 뒤쪽 배경, 이 커튼을 통해서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 불빛들, 요거를 보면은 조금 더 밝게 표현되는데 집중이 됐구나,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반면에 22 울트라에서는 조금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비교적 어둡게 표현이 되었지만 요 나무의 질감들이 전부 다 좀 고르게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뒤쪽에 커튼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조금 덜 날아갔죠. 약간은 더 요 조직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글씨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 아이폰 13 프로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S22 울트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번지면서 약간 깔끔하지 못한 결과물을 보여주고요. 또 특히 조금 더 작은 글씨, 여기에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 마루넛입니다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죠. 그리고 각 로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도 확실히 글씨 부분 표현은 아이폰 13 프로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갤럭시 S22 울트라가 살짝 어둡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둘이 좀 비슷비슷하나? 뭐 요 정도로 그냥 대충 보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. 이 사진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 암막 커튼을 치고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빛을 거의 다 차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. 둘 다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활성화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극단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암막 커튼까지 전부 다 치고 나서 집에 있는 조명을 전부 다 끈 후에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아이폰 13 프로, 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.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색의 이름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고 뭐 각종 글씨들도 전부 다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고서 한번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.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서 딱 생각을 했죠. 내가 잘못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차례 찍어보고 뭐 설정값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내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살펴봐도 도저히 더 잘 나온 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각자 두 가지 모두 다 잘 나온 것끼리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폰 13 프로는 이렇게 뭐 책의 글씨라던가 아니면 뭐 제품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찍은 거는 사실상 이게 책이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제가 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냥 뭐 프린트물 종이 하나인가? 이 정도로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 물체는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유추해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. 정말 놀랍게도 이게 같은 환경, 같은 조건에서 같은 삼각대에 놓고서 동시에 찍은 겁니다. 이게 정말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. 혹시나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촬영한 그 세팅값도 전부 다 화면 녹화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외의 결과이지 않나 싶어요. 혹시나 싶어서 제가 S22 울트라 뿐만이 아니라 S21 플러스나 아니면은 이런 Z 플립 요것도 한번 같이 놓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 극악의 저조도 환경에서는 S22 울트라랑 비슷하게 좀 좋지 못한 결과물을 내더라고요. S22 울트라 시리즈가 기존 S21 대비해서 굉장히 야간 모드가 좋아진 건 맞는데 완전 극 저조도
정말 빛이 거의 없는 정도였거든요. 사람 눈으로는 제가 한 30-40초 정도를 눈을 감고서 그 어둠에 적응을 해야 정말 간신히 뭐 실루엣 정도 보이는 그 정도 불빛이었어요. 이 정도로 극악의 환경에서는 아이폰 13 프로가 훨씬 더 야간 저조도 성능이 뛰어나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는 S22 울트라도 괜찮은 정도의 야간 모델을 보여준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손떨림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갤럭시 손떨림 방지에는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 센서 OIS라고 불리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여기 설정에서 볼 수 있는 손떨림 방지 이 기능을 켜는 것, 요걸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이는 슈퍼스테디 요 기능을 켜는 것, 요렇게 3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3가지를 전부 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OIS만 켰을 때예요. 왼쪽에 22 울트라는 이 걷는 진동이 전부 다 느껴지고, 오른쪽 아이폰 13 프로는 굉장히 좀 편안하죠.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22 울트라의 손떨림 방지, 이 광학식 손떨림 방지는 그렇게 좋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달리기를 했을 때는 이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이폰의 경우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주는 그 기술까지도 설정을 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이번에는 손떨림 방지 이 기능을 켰을 때예요. 두 번째 옵션을 켰을 때죠. 이때는 둘이 엇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일단 걸어갈 때는 사실 둘 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잡아주고 있죠. 사실 걸어갈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갤럭시 S22 울트라 시리즈가 훨씬 더 동영상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모습이죠.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요거는 같은 마운팅에다가 배치해 놓고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서 달린 거기 때문에 둘의 흔들림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는 확실히 S22 울트라가 더 좋구나,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로는 바로 슈퍼스테디까지 켰을 때랑 비교를 해볼 건데요.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S22 울트라가 굉장히 화면이 작아져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죠. 이 이유는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4K로 찍었는데 이 슈퍼스테디를 키니까 FHD밖에 지원을 안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제로 같은 크기로 확대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이렇게 슈퍼스테디를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면이 엄청나게 크롭이 돼요. 똑같이 1배 화각으로 촬영을 한 건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. 이건 손떨림 보정 정도만,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격렬하게 한번 띄워봤는데 확실히 슈퍼스테디까지 켜면은 갤럭시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화질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좀 보이긴 하죠. 대충 보더라도 뭐 여기 건물 쪽의 디테일이라던가 뒤쪽에 화질이 날아간 정도, 그리고 이 화각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화질은 아쉬운 모습이에요. 그러고서 이렇게 결과물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S22 울트라의 결과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. 여러분들은 보면서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건 없으신가요? 저는 이 밝기가 좀 고르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바닥 색깔이나 이런 건물들 색깔이 조금씩 좀 꿀렁꿀렁인 듯한 느낌이 들죠. 특히나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. 아무래도 발이 지면에 닿을 때, 쿵 할 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뭔가 좀 끊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전체적인 화면 퀄리티에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. 이건 저녁 시간에 보면은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가만히 걸어가는 데에도 왼쪽에 있는 S22 울트라는 뭔가 바닥에 딱 닿을 때 굉장히 좀 꿀렁임이 많이 보이죠.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심하다,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눈에 띄는 거는 아이폰 13 프로에 있던 요 플레이어 현상은 S22 울트라에서는 거의 보이진 않네요. 다만 요런 좀 끊기는 이런 현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S21 시리즈에서도 요게 있었나 싶어서 이번에는 S22 울트라랑 21 플러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물론 정확히 1대1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차 넣어봤어요.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확실히 S22 울트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.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기본적인 밝을 때의 사진 영상 그리고 색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뤄드렸지만 특히나 이 야간 모드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방지 기능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어요. 물론 저도 이 결과물을 보고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부분, 약간 의외였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랬지만 사실 이 부분 외에는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슈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뭐 너무너무 무난무난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색감은 좀 밝을 때는 노르스름하게 찍히는 것 같다. 그리고 어두울 때는 예전 갤럭시처럼 좀 푸른색으로 찍힌다. 이 정도의 특징이 있을 것 같고 저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주 극단적인 저조도 환경에서는 아이폰 13 프로가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 소프트웨어 보정을 켰을 때에는 확실히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괜찮다. 근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 시리즈와 비교해서 전부 다 좋다.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어쨌든 21 시리즈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도 맞는 것 같다. 뭐 요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대비 고스트 플레어 현상 뭐 요 정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. 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. 자, 저도 이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결과라서 혹시나 제가 했던 세팅 값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댓글로 어떤 설정들을 켜놨던 결과물이었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특히나 저조도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와서 저도 찍으면서 내가 찍은 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계속 다시 찍었는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.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이거 댓글로 통해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제가 잘못 찍은 거라면 다시 정정하는 그런 영상이라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